네, 여러분이 사랑하셨던 인기배우 김성민 씨가 뇌사 판정을 결국 받았고요. 예정대로라면 지금 현재 아마 장기 적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브리핑 같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분들과 또는 친지들에게 평소에 모임이나 뭐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했던 보호자분들이 이러한 사태에 쉽게 장기를 기증을 동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기증 동의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평소에 김성민 씨의 그런 의지대로 보호자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단 이틀 만에 진행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하지만 하늘로 가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들을 돕고 가시는군요. 네, 정말. 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 평소의 뜻이었죠. 예, 고인의 평소 소신이었고요. 네. 가족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 동의가 됐고 네. 지금 예정대로면 6시부터 수술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5명에게 모든 장기를 다 나눠줄 예정이고요. 지난 새벽 2시에 1차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가 좀 넘어서 10시 15분에 최종 뇌사가 결정이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팬들이 쾌유를 기원했는데 허무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많은 분들에게 또 생명을 주고 떠나시네요. 네. 백선 변호사. 네. 이분이 굉장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은 또 어두운 과거사도 많이 있던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한창 전성기일 때도 굉장히 우울증에 좀 시달렸다고 합니다. 조울증 증세도 좀 있으셨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0년에 이제 마약을 했던 혐의로 2011년에 이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가 됐는데요. 네. 그 당시에 구속 기소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속 기소가 돼 있었는데 그럼 구치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살할 우려가 굉장히 큰 그 관리 대상자에 선정이 돼서 유리독방이 있습니다. 유리독방에 CCTV로 24시간 이제 감시를 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됐다라는 건 그전에도 자살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또 2015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서 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김성민 씨의 부인이 법원에는 탄원서에도 그러니까 자살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쉬웠던 건, 물론 뭐 부부싸움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들이 신고를 해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 당시에 부인도 바로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돌려보낸 거였잖아요. 그때 한 번만 그런 우려가 좀 있었던 분이었다면, 경찰관을 한 번만 안으로 들어가게만 해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부인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과거에 김성민 씨 하면은 시청률 제조기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 드라마에 많이 출연하셨었는데, 왜 마약에 그렇게 여러 번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언론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도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걸 고민을 해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할 방법이 아닌 혼자서 웅크리고 혼자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계속 나락으로는 어두운 곳으로 제 스스로가 선택했던 것 같아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참 안타까운데 그 연예계 인사들에게 화려한 생활 이면에 항상 약간 어두운 부분 같은 맞아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삭히는 네. 그런 성격이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어와 같이라든가 워낙 대박 드라마의 남자 주연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연기만 보고 진정한 인간으로서는 어떤 성격인지 몰랐었는데 네. 남자의 자격에 나올 때요. 굉장히 엉뚱한 면이 있구나. 굉장히 어린아이 같구나. 시청자들이 좋아했어요. 예능에서도 잘 먹혔는데 지금 지난해에 아내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네. 이게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강해서 가장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힘들 때 솔직하게 좀 털어놨으면 좋겠는데 그걸 혼자 사귀는 성격이었다. 네. 그게 이렇게 자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가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가족들 충격이 꽤 클 것 같은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뭐 치과의사 출신의 네. 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내 사랑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2013년에 결혼을 했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여성지에 두 사람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모든 부부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네. 김성민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내가 치과 일을 하느라고 힘들 텐데도 매일 밥과 반찬을 새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를 왕으로 대우해준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토로했는가 하면 네. 또 이 아내는 내가 더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마사지도 해주고요. 특히 발 마사지를 해주는데 네. 너무 이게 애틋하고 고맙다고 서로 정말 그 인꼬 부부의 면모를 과시해서 저도 아마 애들 엄마한테 해주면 혼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던 이 결혼 생활을 얼마 영위하지 못했죠.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참 김성훈 씨 나왔던 드라마를 유쾌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더 이상 이 연기를 볼 수 없게 됐다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책임감 있고 좋은 연예인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민 씨는 세상과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스타 배우가 있네요. 미국의 니콜라스 케이지,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었죠. 근데 12년 만에 이혼을 한다고 하네요. 이우정 기자. 네, 2004년도에 한국인 여성 앨리스 킴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는 캐서방 이런 식으로 알려진 배우입니다. 영화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며라는 영화로 널리 알려진 배우인데요. 이분이 지금 결혼하신 분과 세 번째 결혼입니다. 네. 12년 동안 살았지만 아이는 한 명 있고요. 11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부부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부가 가진 재산이요. 이 남자분이 가진 재산일 텐데 저택만 15개입니다. 향후 재산분할 소송 이런 것들이 예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부부간의 불협화음, 그게 뭐였을까요? 그건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 가지 단초가 한 4년, 5년 됐죠. 횟수로 2011년에 폭행으로 니콜라스 케이지가 체포됐는데 바로 아내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영상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네. 길거리에서 네. 니콜라스 아, 케이지가 기자님. 남성과 타투, 문신을 하는 집에 들어가는데 네. 아내가 와서 뭔가를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쟁이 벌어졌는데 네. 이 아내를 거칠게 이제 끌고 나가서 결국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만 저때 아내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나왔는데 네. 그럼 2011년경부터 뭔가 이 부부간의 불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 또 저때 사건이 단초가 되지 않았느냐 추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배우 패트리샤 아퀴트와 한 2, 3년 살고 헤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 딸과 결혼했는데 4개월 살고 이혼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이도 낳고 11년간 결혼 생활을 해서 이 케이지가 마음을 잡았나 했는데 결국 또 해서방이었네. 네,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세상과 이별하고 또 아내와 이별하는 두 남자 배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